예, 오늘은 2021년 1월 1일이죠. 한 10시 반이 정도 되었는데요. 아, 그, 저는 이 한국사 복원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 한국사 복원을 작업하는 꼭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상고사 중심의 북방문화권만 우리가 공부가 돼 있어서 그 이전의 역사의 뿌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공부 하다가 보면 남방문화권의 우리 어머니의 고향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문화권은 어머니의 그 본향으로서 그 유전 행질로서는 미토코트리아의 DNA 유전 행질을 어머니 모계로부터 이제 이어가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고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들이 북방으로 올라가서 그 마지막 그 빙하기 그 10만 년 중에서 네 번째 간빙기에 들어가는 1만 8천 년 전과 1만 1,000년 전에 가장 대대적으로 뭐냐면 추위가 심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 간빙기 중에서 마지막 간빙기 동안에 북쪽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형질이 변하고 모습도 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방문화권의 이 몽골 지역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몽골 지역의 사람과 우리와는 거의 흡사하죠. 예, 흡사하고요. 또 더불어서 서역에서 건너온 천축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서역 지역에서 온 아리안계의 뭐냐면은 H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혼혈 섞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파미르 공원이라고 말하는 판찰라스 지방이라고 하는 천축 지역을 봤을 때 서쪽은 백인들이 주무대고요. 우리는 뭐냐면은 동쪽은 황인종이 주무대인데 그 천축 지역에서는 혼혈족들이 뭐냐면은 주무대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이니까 신축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흰소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동북아에는 흰소가 없죠. 이 흰소는 순다대륙에서는 제가 표현했다시피 순다대륙의 순다환해 시기에 그 지역에서는 마치 물소떼가 그 흰소떼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미꾸라지처럼 많았다. 그리고 그 흰소는 여러 면에서 인간에게 유익하고 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1년 1월 1일 신축년 이제 흰소떼를 맞이해서 우리가 천문학의 발달의 내용 중에서 음양오행 식간 12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올릴까 합니다. 이 우주는 크게 3분하여서 소우주와 중우주와 대우주가 있고요. 또
인간의 생각의 상상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그 우주가 있어서 사원 체제로 뭐냐면은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음양오행 식간 12지는 태양계 바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태양계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 골장에서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중우주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인간을 포함해서 식동물을 포함해서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있는 모든 자연물을 중우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도 자연의 한 형태가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하루 일과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뭐냐면 바로 중우주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태양이 뭐냐 태양빛을 비추고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다 자연 현상의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옛 환인들은 이러한 그 태양계의 우주의 질서를 다섯 가지 성질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것이 바로 그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음양도 있고 오행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음양과 오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음과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음양이라는 이치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순다 환인 때 이미 뭐냐면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철학을 뭐냐면 발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음양이라는 이치를 알았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뭐냐면은 그러면 그 우주는 이 자연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어떤 성질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고민해 본 결과 뭐냐면은 오행이라는 다섯 가지 성질로 이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화토금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행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오행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목화토금수로 이해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나무의 성질, 그 다음에 불의 성질, 그 다음에 흙의 성질, 그 다음에 새의 성질, 물의 성질, 이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뭐냐면 전기분해 해보면 CHONS 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CHONS로 N은 질소고 C는 탄소지 않습니까? O는 산소고, 이렇게 뭐냐면은 유기적 화학적 원소로 뭐냐면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유기적 화학적 원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기적 화학적 원소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행은 우주의 자연관을 구성하고 있는 유무기적 화학적 원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장의학에서는 오행을 유무기적 화학적 원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일명 천축국의 그 사상으로서는 뭐냐면은 음양 오행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음양 오행 사상이 중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저는 천축국에서 뭐냐면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고의 지식이 뭐냐면 편협으로 우리가 음양 오행은 동양 사상이고 동양 사상은 중국 사상이다 이런 도구마에 빠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음양과 오행 이런 뭐냐면 천문학적 지식은 천축국에서 반고하는 시대 때 뭐냐면 완성되어 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우리의 역사관과도 맞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것을 뭐냐면 이 목화토금수가 현실로 이제 나타냈다는 것이죠. 현실로 계절의 변화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토라는 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다 그게 이제 그 중토 중간에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여기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간 중에서 뭐냐면 갑을은 뭐냐면은 봄, 병정은 뭐냐면 여름 이렇게 이제 대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토에 뭐냐면 이 다섯 가지의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표현해냈고요. 오행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자연의 환경이 이제 우리의 지구 그 땅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뭐 나타나느냐,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두고 뭐냐면 또 12가지로 뭐냐면 표현해냈다는 것이죠. 그 12가지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이 표현해내려면 움직이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을 뭐냐면은 의연화해서 이거를 식간 12지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간은 중심이고 지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계절이 있고 나머지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가지가 12가지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자축, 임묘, 진서, 엄미, 신유술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은 뭐냐면은 신축년이라 해서 우리가 흰소띠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의 우리 땅에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동물로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그 음양 오행 식간 12지를 뭐냐면은 맞춰서 돌렸을 때 이게 60지간 진법이 되고 60지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양 오행 식간 12지는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축국에서 뭐냐면은 마고성 시대 때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 근원적으로 뭐냐면은 인도에서 올라온 사상들이 뭐냐면은 상당히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음양 오행 식간 12지간은 순다 환행 시기에 음양이 나오고 천축 환행 시기에 오행이 이제 발견되고 방고 환행 시간에 식간 12지간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구성 시대 때 뭐냐면은 음양 오행 식간 12지간이 뭐냐면은 천문학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고대에는 동서남북 문명이 모두 60%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그 잉카 마야 문명에서도 60% 쓰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 문명이 한 군데서 전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동이 뭐냐면은 우리가 판찰라스 지방의 마고성 일대 천축 지방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축 지방인 뭐냐면은 방고하는 시기에 정리돼서 천문학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박재상의 선생의 뭐냐면은 부도지에서도 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의 뭐냐면은 문명의 출발도 뭐냐면 거기에서 출발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 전에 뭐냐면 문명을 출발은 뭐냐면은 방고한인, 천축한인, 순도한인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역사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과 지리적 지식과 음양 오행과 식간 12지간 그 다음에 기하학적 도형이 뭐냐면 이 판찰라스 지방에 우리가 문명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예, 우리의 이름으로 이제 마고성 문명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퍼져나가서 4대 문명 8대 문화권까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 4대 문명 8대 문화권이라는 것은 제가 20대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상상력을 풍부하기 위해서 제가 전 세계를 뭐냐면은 4대 문명 8대 문화권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은 글을 써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이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책에 그 책에 그 4대 문명 8대 문화권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를 어떻게 뭐냐면은 이렇게 흘러 들어갔을까 20대의 눈으로도 뭐냐면은
상당한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2021년 1월 1일 날 그 신축년을 맞이해서 흰소띠에 뭐냐면은 일어났던 일을 처음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